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잡지사의 기자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프로젝트의 얘기가 나왔는데, 기자의 얘기가 그냥 숨겨주기에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마다 꼭 빠짐없이 끼어드는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그럼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교회의 테오티후아칸이라고 하는 거대한 피라미드 유적지가 있는데, 그 근처에다가 자전거 공장을 세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는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테오티후아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곳인데, 여기 있는 이 피라미드이 아랫변의 길이가 260m 정도 되는데, 그 크기로는 지금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커서 평면상으로 보면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커다란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이 테오티후아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뜻은 인간이 신이 낸 곳이라는 뜻인데, 그 테오티후아칸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멸종을 했는지는 아직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이 유적지만 있고, 테오티후아칸 사람들은 삽시간에 이제 멸종을 했는데, 그 뒤에 아즈텍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신기한 것을 보고서는 자신들의 언어로 붙인 이름이 바로 인간의 신이 된 것, 테오티후아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강한 축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보신 태양의 피라미드 여기고, 아까 보신 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 제가 올라와서 사진을 찍은 곳이 바로 달의 피라미드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아주 정교한 직교좌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도대체 이 직교좌표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라고서는 제가 책을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얘기가 멕시코가 이제 위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태양이 머리 위에 딱 뜨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날 해가 지는 방향을 향해서 이 피라미드의 묘면이 이렇게 쭉 서 있고, 그리고 나머지 축들은 그거에 대해서 결정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고대의 인간들이 그렇게 정교하게 천치를 관측해서 그것을 도시의 스케일로 번안해냈구나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는 이 도시는 고대인들이 지적인 세계가 이 코스모스랑 태양계 사이에서 지적인 세계를 펼치는 어떤 페스티벌 혹은 심포니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디자인으로 이제 찾아낼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 근처의 임의의 땅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 공장을 세울 땅을 잡는 것부터 이제 디자인이거든요. 땅을 잡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게, 이 피라미드를 가서 보면 지금 엄청난 스케일이 보이실 텐데, 가서 보면은 정말 아즈텍 사람들이 처음에 여기 가보고서는 놀란 감동의 크기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전부 다 돌들을 이제 쌓아가지고 저렇게 커다란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이 피라미드이 우리에게 감동적인 이유는 피라미드이 이렇게 삼각뿔이기 때문에 감동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 엄청난 규모의 돌덩이를 사람의 근육을 가지고 쌓아 올렸기 때문에 저것이 감동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피라미드는 돌의 양 때문에 감동적인 것이 아니고, 이걸 쌓기 위해서 우리들인 노예들이 땅의 양에 의해서 우리들이 감동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는 여기에다가 멕시코에 이제 자전거 공장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서 멀리 벗어나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만드는 방법은 기계화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전거를 만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멕시코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당시에 이 테오티후아칸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운 사람들의 흔적은
아직도 멕시코에 그대로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시작을 하는데, 이 땅을 잡는 거는 일단은 이 피라밋, 아까 보신 선 피라밋을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땅을 잡느냐면, 제가 그때 그 알추 분배적으로 계산을 하기는 그 머리 위에 태양이 뜨는 날이 6월 6일과 7월 6일로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작년에 나온 책 중 신들의 거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테오티후아칸이 나왔고 좀 더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놓은 걸 보고 날짜는 좀 틀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은 그냥 6월 6일, 7월 6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6월 6일, 7월 6일 날 아침에 공장에서 보면은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해가 뜨는 그 지점에다가 이제 공장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아침 6월 6일하고 7월 6일이 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 뜨는 지점을 이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날 그런 지점을 이제 깡하고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작업은 그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그 피라밋을 만드는 노동력의 크기, 그거를 어떻게 여기다가 얘기를 하고자 해가지고, 피라밋이라는 게 이제 그 위로 부룩수하고 있는 계단들인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여기다 놓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도시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머리 위에 태양이 뜨는 날 해지는 방향을 향해서 모든 축이 펴서 있는 거니까는, 여기 서비스 보드를 길게 파가지고 여기 앉아서 보면은 그 축상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그 슬릿 한가운데로 해가 쭉 떨어지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피라밋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좀 전부 계단들이니까는 사람들은 막 여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 그 조금 검으로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유리불뚝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길게 되어 있는 슬롯은 트럭이 들어와가지고 파이프를 씌워가지고 이제 여기서 불인 다음에 파이프들이 쭉 돌아가면서 자전거의 모양이 돼가지고 여기서 다시 턴테이블을 가지고 싣고 나가는 그런 것인데, 일단 그런 기능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정확하는 이 사이로 이제 해가 바로 6월 6일하고 7월 6일날 해가 딱 지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자전거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면 이제 자전거를 만드는 정신이 뭘까를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를 만드는 정신은, 제가 자전거를 아주 좋아하는데, 인간이 가석의 힘을 빌리지, 가석연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가장 능률적인 기계를 만들자라는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이제 자전거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자전거는 거의 최적의 해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자전거를 만드는 정신이 가석연료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 이동하는 수단을 만드는 것이라면은 아마 공장의 정신도 그렇게 가석연료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 유지가 되는 그런 공장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지표면 레벨이고 전부 다 이제 지하에 들어가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유리불뚝들인데, 아까 보신 대로 유리불뚝들이 이제 지표좌표 위에 가구가 놓듯이 쭉 들어서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이제 6월 6일하고 7월 6일날 해지는 방향을 향해서 퍼스펙티브를 만들면서 이제 저기가 바로 해가 지는 바로 중요한 지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보면 이제 유리불뚝이기 때문에 여기 안은 비어있고 수평으로 이제 주위에 이제 핀들이 쭉 들어서 있는데, 여기가 이제 햇빛을 받으면 이제 뜨겁게 달궈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기압이 될 것이고, 여기는 그것보다 시원하니까 고기압이 될 것이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대류가 이제 일어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가석연료의 힘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공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자전거의 정신이랑 제일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 보통 때는 여기 있는 핀들 때문에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치면은 여기 산란광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머리 한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바로 그날은 그 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날은 아침에 공장의 노동자들이 피라밋 위에 동그랗게 해가 뜨는
그날 오늘은 심상치 않은 날이구나 하고서 점심이 되면 공장에 가득하게 이제 동그란 것들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집에 갈 때 아까 보시면 서비스로 그렇게 해가 다 지는 것을 보면은 이 거대한 도시인 테오티후아칸이 굉장히 정교한 천체를 관측하는 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다라는 것이 이 디자인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디자인을 하면서 저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아주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충분히 구체적인 건물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적인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자꾸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요즘도 계속하고 있지만은 일본에서 이제 멤브레인 컴피티션이 있죠. 막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인데, 한 번은 멤브레인 컴피티션을 이제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가 된 게 이제 막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수영장을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물을 담으면은 멤브레인이 전부 다 텐션의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는 가장 훌륭한 재료 사용의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수영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는 수영은 인간이 하는 운동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운동이라는 데 이제 생각이 미쳤습니다. 자유로운 운동이면은 인간이 수영을 하면서 가장 자유롭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될 텐데, 아쉽게도 우리들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은 인간의 신체 감각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는 시각은 그거를 느끼지 못하지만 안에 깔려있는 파일만 바라보고 자기가 얼마나 자유롭게 무중력 상태에 가장 가까운 운동을 하고 있나를 이제 느끼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투명한 멤브레인을 가지고서는 물을 담아가지고 이런 협곡이나 아니면 얼마 전에 유명하신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거를 걸어놓고서는 우리가 물 담고서 수영을 하는 걸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수영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유롭다면 아마 그거를 담아내는 건물 혹은 구조체도 자유로워져야 될 것이다 라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업으로 한 것이 이제 그러면은 구조체가 자유로워진다는 거는 번안을 하면은 접었다 폈다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체를 접었다 폈다는 것까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 다 끝낸 상태에서 이제 멤브레인 컴피티션 현상 공고가 나기를 기다렸는데, 그 해의 현상 공고가 나온 게 플레이스 포 워킹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일을 하는 공간을 멤브레인으로 만들어내라. 너무 황당하잖아요. 야, 그래서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올림픽 수영 선수들은 여기가 일을 터니까는 그냥 내라. 냈습니다. 그랬더니 떨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나온 주제가 플레이스 포 플레이였습니다. 1996년에,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오기 바로 직전에 그 해에 이제 또다시 일본에서 현상설계 공고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미나마타 디지즈 메모리얼입니다. 한국에서도 출품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이제 짐작을 하는데, 미나마타 디지즈 하면은 공해병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나마타 시도 미나마타 시라고 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미나마타 디지즈를 이제 연상을 하니까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이 메모리얼 현상 설계를 이제 개최한다 라고 이제 광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상금에 문의 얻은 사람들이 이제 내겠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냈죠. 내는 주제는 뭐냐면은, 미나마타 시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과거를 떨쳐버리고 더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메모리얼을 만들라는 것이 컴피티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과거를 잊고 미래를 보여준 다음에 시간의 흐름인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할 수 있는 건축의 가장 직접적인 장치는 계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단이 항상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거 답이 계단이네
하고서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계단을 디자인하자 라고서 이제 그 작전을 짜기 시작을 합니다.